자, 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0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게요. 지금 현재는 2075.57. 잘 올라가고 있어요.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 만에 많이 올라왔죠. 1984까지 찍었나요? 1984.53에서 2076까지 왔으니까 거의 100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어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카페에도 잠시 글을 적어놨는데, 시간과 가격의 갭,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시간과 가격의 차이. 지금 사실 근본적인 하락의 중심에는 월봉이 있죠. 월봉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이나 일봉에서 상승세가 나와도 월봉의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 다시 주봉이나 일봉이 망가지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하락이 완전히 끝이 나야, 그죠? 월봉상으로 하락이 완전히 끝이 나야 이제 주봉이나 일봉의 상승의 의미가 커지는 거죠. 하락을 끝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락을 끝내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바닥을 찍는 거죠. 바닥을 그냥 찍는 거예요. 바닥을 찍고 양봉이 나든 바닥을 찍고 음봉을 내든,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찍고 양봉이면 그 양봉을 낸 다음 상황에서 바닥을 지났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바닥을 찍은 시점이 음봉이면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을 확인해야 바닥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것. 그 이제 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인하는 방법은 TO 저항을 양봉으로 만나는 겁니다. TO 저항을 양봉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닥을 확인하죠. 자, 일단 월봉을 먼저 볼게요. 좀 크게 보자고요. 지표 추가를 통해서 일단 매트릭스까지 섞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캡처를 떠야죠. 캡처를 떠서 캡처 후 쓰기. 자, 보이실 거예요. 아직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해요. 그죠? 아직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이 다음 달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 1개월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한 상승은 없어요. 이번 달에. 그죠? 이번 달은 시간을 통한 상승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내려가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음 달에도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은 어디냐?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최초의 시점이 3월이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2월 달에 저점을 깨지 않으면 시간을 통한 상승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3월 달에 아무데나 매수, 2월 달 저점의 손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시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은 3월 달에 아무데나 매수, 2월 달 저가의 손절. 자, 2월 달 저가에 3월 달에 손절을 했다. 그러면 4월 달에 아무데나 매수, 3월 달 저가의 손절. 다시 또 손절 당하면 5월 달 아무데나 매수, 4월 달 저가의 손절이 되죠. 왜냐하면 계속 연구간이에요. 그죠? 3월 이후로 제가 알기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3, 4, 5, 6, 6월 달까지 계속 연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저점을 지켜주면 상승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3월 달을 노리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 달 거래량 늘까요? 이번 달 거래량 늘까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2월 달 대비 1월 달에 거래량이 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12월 달에 휴일이 이틀 정도 있어요. 이틀 정도. 12월 달에 휴일이 이틀 정도 있어요. 그 이틀이 뭘까요? 12월 달에 있는 휴일. 12월 달에 존재하는 휴일이요.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요. 네, 맞아요. 폐장일 다음. 네, 그래서 이틀이 존재하는데 1월 달에는 설날이 끼지 않으면 휴일이 잘 안 생겨요. 네. 1월 달에는 설 연휴가 1월 달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거래 일수가 잘 안 줄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1월 달은 거래 일수가 12월에 비해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편이라고요. 그래서 12월 달 하루 평균 거래량만큼 나오게 되면 역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요. 연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은 41%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날짜가 22일 중에 8일이 지났기 때문에 36%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 정도, 5% 정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거래량이 늘겠죠. 여기서 거래량이 는다는 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게 뭘 뜻할까요?
거래량이 증가한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래량이 증가하면 발생하는 일. 그것이 뭘까요? 예, 거투의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지난달 종가보다 낮게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 종가가 지난달 종가보다 낮아지면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반대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죠.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떨어졌고, 그죠?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봐야 40까지밖에 못 올라요. 근데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그렇죠.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 매도 상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하락은 사실은 완전 매도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완벽하게 위로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완전 매도 상태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 매도 상태로 전환이 되면 보통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시점까지는 관찰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갈 때는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라서 사실은 3월달 이후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히 매도로 전환이 된다는 거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수급이 완전히 매도로 돌아서면 봉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게 정석이라고요. 자, 잠시 화면을 닫고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이전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최악의 악재는 리먼이에요. 리먼.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장 중에 사실 여기서 IMF 때 주식 거래를 하신 분들은 흔치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나이로 47인데 제가 눈으로 보고 공부하면서 체험한 최초의 하락장은 리먼 브라더스예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의 상승을 잘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오른 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2008년도 11월입니다. 여기 한번 기회가 오고 두 번째 신호는 여기에요. 2009년도 4월. 근데 잘 보시면 2008년도 11월도 저가가 영구간이고 빅쇼 맞아요. 그 다음에 2009년도 4월도 영구간이에요. 특히 2009년 4월 이후는 보시면 영구간이 화려하게 있죠. 이렇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위로 전환하는 그런 자리에서 거래를 하셔야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급이 매도라는 건요. 어쨌든 매도의 상태를 매수의 상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매도의 상태를 매수의 상태로 바꾸는 방법은 거래량은 일구간, 그 다음에
고가랑 저가는 0구간이어야 돼요. 그래야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고 저가와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면서 이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매도 상태를 매수 상태로 전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가 투자 심리도와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하락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1구간,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 투자 심리도는 0구간에 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저가 투자 심리도나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빨리 수급 매도 상태가 매수로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오면 0구간을 찾는 게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선 좋아요. 자, 이게 리먼 사태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 언제 나오는지 볼게요. 예, 이게 그리스 사태예요. 2011년도 8월 달에 그때도 거래량이 위로 나왔을 때 저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는 달이 어디예요? 여기 2012년도 1월이죠. 보이시죠? 이렇게 0구간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지나가 볼게요. 수급 매도가 또 언제 나오는지. 네, 여기죠. 여기서 나오고 여기도 이거는 여기서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래 못 갔어요. 못 잡았으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계속 못 잡아요. 이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이전 정부에서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잡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오르면 떨어지고 맨날 오르면 떨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이렇게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보면 대충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죠. 예, 이렇게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보시면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에 있을 때는 본진은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시점을 노리셔야 돼요.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뭐 상관없잖아요. 뭐 1구간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건 존재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규모의 돈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0구간이 언제 오는지는 아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지금. 예. 2018년 5월 달부터 나온 거예요. 예, 맞아요. 양봉 보고 다음 달에 매수 가능한 구간을 기다리는데 조정이 안 되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0구간이 오는 건 알잖아요. 0구간이 오는 걸 알면 0구간이 왔을 때 주봉을 보세요. 그런 거 놓치기 싫으시면 놓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기 싫을 때는 0구간이 인접했을 때 주봉을 보시고 양봉을 내는 시점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리먼 때 2009년도 4월 달에 봉은 쌍바닥을 찍지 않았어. 외바닥으로 날아갔죠. 그렇죠? 외바닥으로 날아갔다고요. 그래서 외바닥으로 날아가는 봉은 못 잡아요. 그런데 여기에 힌트 하나가 있어요. 하나를 더 보여주고 갈게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화면이 이거야. 맞죠? 그리고 이렇게 4월이죠. 요거. 지금 매수하실 수 없다고 한 봉은 이거예요. 맞나요? 예. 그럼 이 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이 봉이 가지고 있는 특징. 혹시 아세요? 이 봉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거 아시는 분? 2009년도 4월 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모르세요? 이건 볼벤을 공부했으면 알 수 있어요. 볼벤을 공부했으면 알 수 있다고요. 왜 꼬리가 안 생겨요? 왜 아래 꼬리가 안 생기냐고요. 왜 아래 꼬리를 안 만들어도 되냐고요. 왜 아래 꼬리를 안 만들어도 올라가나요? 이유가 있겠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금 민테크님이 얘기하신 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버무렸어.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야. 명확하게 표현을 하셔야죠. 어, 하락은 두 개랑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TO 저항, 그리고 또 하나는 PO 저항이에요. 응? 아니야, 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렇죠. 예. 원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항이 없어요. 왜? TO 저항도 죽였고, PO 저항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없는 거야. 위가 확산이라고요. 아니. 위가 확산이라고. 그러니까 들면 들린다고. 그 전달에 양봉을 내면서 더 이상의 저항은 없는 거잖아요. 위는 열렸다고. 그러니까 들어도 들린다고요. 그 전에 3월달, 2월달은 못 들었잖아요. 2월달은 PO 저항이 눌렀다고. 그러니까 들다가 밀렸죠. 그 전에 2007년도 12월달엔 들다가 TO에 밀렸잖아요. TO 저항에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들었죠. TO 저항 2008년도 10월 달에 리만 브로더스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T3 저항을 썼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TO, T4를 한 번에 쓰면서 양봉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T차트의 저항은 12월 달에 끝났고 1월 달에 P4 저항을 썼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PO 저항을 쓰면서 저항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 2월 달까지 쓸 수 있는 저항은 다 쓴 거죠.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양봉을 내니까 더 이상 이제 저항 없죠.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아래 꼬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들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외바닥으로 올라가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위가 누르는 힘이 없는데 얘가 쌍바닥을 그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타이밍상 그렇다고요. 그러면 현재 시점을 보기 전에 현재 시점을 한번 보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시면 아직 TO 저항 안 썼죠? 아직 TO 저항 안 썼잖아요. 썼나요? 안 썼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지금의 단계는 2008년도 12월? 그죠? 지금의 단계는 2008년도 12월 정도 와 있는 거잖아요. 12월 정도? 매수하려는 사람한테는 저항이 살아있는 게 좋죠. 왜? 아래 꼬리가 계속 생기니까. 저항이 있다라는 거는 아래 꼬리가 생긴다라는 거고, 저항이 없어지는 순간 달려갈 때는 밑에 지지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T3 지지를 타고 매수한다고요. 매수를 할 때 추세를 타고 갈 거냐 아니면 역추세에 들어갈 거냐잖아요. 지금은 하락 추세예요. 지금은 하락 추세라고. 그래서 가격은 하락 추세일 때 싸고요. 추세일 때 비싸요. 근데 하락 추세 때는 싸지만 잘 안 오르고요. 추세일 때는 비싸지만 잘 오르잖아요. 그 둘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추세 때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고, 역추세일 때는 싸게 사야지만 내 가격이 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사실은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게 오른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2070 정도인데
이게 2600에서 내린 상태란 말이에요. 2600에서 500포가 넘게 내렸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는 2008년도 12월 그 정도 선에 와 있다고 보세요. 그럼 12월, 1월, 2월 그죠? 2월 달 정도 아니지 1월이죠 지금 1월, 2월, 3월 달 정도 가면 잘하면 P5까지 만날 거예요. 3월 달까지 가면 그러니까 3월 이후에 매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3월 달 이후에 매수를 하는데 이게 더 높아진 상태가 될 건지 더 낮아진 상태가 될 건지는 모르는 거죠. 자,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보고요. 거래량을 증가시켜 볼게요.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놓고 7, 8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럼 거래량을 상승시킨 다음에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면 보이시죠? 저항이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하락 추세를 바꾼 건 아닌 거죠. 지금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추세를 바꾼 건 아니에요. 하락 추세 안에서 지금 반등을 계속 시도하는 거지 지금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이 정도를 유지하면 지지가 올라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음 달에 여기서 여기 사이에 매수할 수 있잖아요. 1985에서 2028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지금 2075잖아요. 50포인트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아 여기서 따라가야겠다 그 생각 할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위에선 누르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다음 달을 보세요. 다음 달을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50포인트 정도는 내릴 만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는 거죠. 더 올라? 더 올라도 제가 보기에 시가까지밖에 안 갈걸요? 이게 지금 만약에 21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2100까지 한번 가볼게요. 50%를 더 올려서 2100, 그 다음에 고가도 2100.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달에 바로 상승할까요? 카피해서 붙여볼게요. 여전히 시가에서 누르죠. 그럼 매수가는 얼마예요? 시가까지 왔죠, 이제. 예, 2042.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봐야 50%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구장창 올려도 50% 정도는 조정을 줄 거란 말이에요. 되돌림을. 그러니까 지금이 72인데 75. 여기서 25포인트가 더 올라서 2100까지 간다고 해도 2040까지는 다시 떨어질 거죠. 구조상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위를 누르잖아요. 위에서 머리를 누른다고. 근데 이걸 들고 갔다가 막판에 밀리면 바보 멍청인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1구간에서 상승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1구간에서 상승하는 두 가지 방법. 뭐예요? 매트릭스상
1구간에서 상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기억해 보세요. 장대양봉 또요. 장대양봉하고 하나가 더 있잖아요. 아랫꼬리 길게. 그러면 다음 달은 장대양봉일까요? 아랫꼬리일까요? 다음 달에 저 구조에서는 장대양봉을 내기가 쉬울까요? 아랫꼬리가 쉬울까요? 고르신다면? 아랫꼬리죠. 왜? 위에서 누르잖아요. 위가 열려야 장대양봉으로 간다고요. 근데 위를 눌렀기 때문에 이건 시가가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를 들다가 실패하면 많이 못 올릴 거란 말이에요. 시가보다 많이 못 올려요. 그러면 저라면 아래로 꼬리를 길게 만들어요. 왜? 다음 달에 안 망가지라고. TO, PO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봉을 그리려면 한 2004까지 저가를 만들고요. 자, 저가는 한 2004 정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종가는 2122에서 끝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122, 종가도 2122 이렇게 끝내면 나이스지 않겠어요? 저라면 이번 달에 만약에 이렇게 2100에서 끝난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2042 밑으로 한번 쳐받고 나서 2022 정도? 그 정도까지 드는 거죠. 이렇게 들면 그 다음 달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저항이 없죠. 이제 저항이 없잖아요. 위가 열렸죠. T는 위로 딱 열린 거 보이시죠? T5 저항선이 수렴해서 확산으로 싹 변경돼 있어요. 예. 이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도 얘네 쉽게 안 올려. 안 올릴 거라고요. 그런데 안 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캡처를 다시 떠야 되나요? 캡처를 한번 다시 뜰게요. 어디 갔지? 여기 갔다. 그죠? 이거 끄고 저장 안 하고요. 아직 이거를 명확하게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계속 노가다를 떼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가 0구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들린다고요. 상승. 보이세요? 3월 달에 저가 투자 심도가 들리면서 거래량은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변경되는 구조로 점차 변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상승을 하려면 3월 달에 2월 달에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T3 지지가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T3 지지가 2월 달 저가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더 높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필요하죠. 아랫꼬리가 필요할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아랫꼬리를 안 그리면 3월 달에 만들어진 지지의 위치가 2월 달 저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T3 지지에 왔을 때는 저가가 붕괴되죠.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도가 다시 횡보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완벽하게 상승으로 턴한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A라고 하고 다음 달에 만들어져야 될 걸 B, 그리고
3월 달에 환경을 C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걸 보고 와 상승에 성공했어 라고 명확하게 정의 못 하겠다고요. 왜?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직 TO 저항을 들지 못했다고요. 아직 TO 저항을 들지 못했고, 두 번째는 아직 시간도 상승하지 않아요.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 고가 투자 심리도 다 내려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 고가 투자 심리도 현재 다 내려가 있죠. 거래량은 늘 거니까 수급은 매도로 전환이 될 거죠. 아직 TO 저항 안 만났죠? 그러면 지금은 뭐만 눈으로 확인돼요? 바닥에서 양봉.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양봉인 거예요. 예. 그럼 바닥에서의 양봉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닥에서의 양봉이니까 일단 이거 확인해야죠. 이게 1월 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바닥에서의 양봉이면 그 다음 달에는 시가 아래에서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봉이 잘 나면 이번 달 시가가 2050 정도 되는데 2050 언더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 다음 달에 사는 게 싸죠. 2075에 사는 것보다는 다음 달에 2050 밑에서 사는 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2050을 넘는 순간은 다음 달에 사는 게 이번 달에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거예요. 논리적으로. 물론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통계상 대부분 오더라는 거죠. 네, 대부분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이번 달 시가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다음 달도 1구간이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필요해요. 아랫꼬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바로 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번 달과 다음 달의 환경을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죠. 이 구조와 똑같은 짝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짝퉁을 한번 보시죠. 자, A와 B는 유사해요. 그죠? A와 B는 유사합니다. 자, A가 바닥에서 양봉을 냈어요. A는 바닥에서 양봉을 냈습니다. 잘 보세요. 바닥에서 양봉을 냈는데 첫 번째 봉, 얘가 8월 봉이에요. 그죠? 첫 번째 봉은 8월 봉이에요. 8월 봉. 자, 두 번째 봉은 9월 봉이에요. 그죠? 첫 번째 봉은 8월 봉이고 두 번째 봉은 9월 봉이에요. 그죠? 그러면 9월 달에 매수자는 뭘 보고 매수하는 걸까요? 9월 달에 매수자는 뭘 보고 매수해요? 시간? 아니에요. 9월 달에 매수자는 시간을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양봉을 보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봉이 요 8월 봉이에요. 그런데 9월에 위에 TO 저항이 있었어. 그죠? 9월에 TO 저항이 있으니까 바로 올리지 않고 뭐 그려요? 아랫꼬리 그리잖아요. 9월 달에 잘 보시면 시가 찍고 올라간 게 아니라 시가 찍고 살짝 올랐다가 반대로 아래로 쳐박은 다음에 8월 달에 시가 아래로 내려가서 밑에서 민기적 거리다가 들고 올려가지고 양봉을 쬐끄맣게 만들었어요. 그죠?
왜? TO 저항이 누르니까. TO 저항이 누르니까 양봉을 바로 내지 못하고, 왜냐면 양봉의 크기를 크게 낼 수가 없으니까 양봉을 못 내는 대신에 뭘 했어요? 아랫꼬리를 달았죠. 그러니까 아랫꼬리를 저렇게 단다고요. 저 9월 달에 삼성전자를 사보셨잖아요. 그죠? 드래곤차님 삼성전자 사보셨죠? 삼성전자 살 때 이유가 뭐였어요? 8월 달이 지수상 양봉이고 바닥에서 양봉을 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8월 달에 저가를 깨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조는 시간을 이용한 게 아니었다고. 가격만을 이용했지. 그러니까 단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상승 시간대를 이용한 매수 전략을 가져간 게 아니라 하락 시간대에서 오는 반등을 이용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9월 말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에 영구간이에요. 희한하게. 자, 10월이 영구간인데 반대로 영구간에선 내려. 그러면 나가리예요. 반대로 영구간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사람 뒤통수를 치는 거죠. 1구간에서 빼고 0구간에서 올려야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을 하면서 수급이 완전히 주기가 완전히 틀어지는데 지금은 주기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양봉, 음봉만 끼워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사람들한테 상승할 것처럼 착각을 했고 착각을 시키게 만들어 놓고 10월 달에 패대기 친 거죠. 그런데 10월 달에 왜 저게 상승으로 명확하게 돌지 않았는지를 이해했냐면 그 당시에 PO 지지의 위치가 전봉의 저가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10월 첫 거래일에 알았어요. 10월 첫 거래일에 이미 9월 달에 저가는 깨질 수도 있어 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양봉이 났을 때 굳이 추격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랫꼬리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갈까봐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런데 정작 9월 달에 매수한 사람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손실이에요. 9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손실이라고요. 9월 달에 삼성전자를 저가에 사면 44,000원인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가격은 44,000원이 아니라 41,0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거래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8월달, 9월달이랑 똑같아요. 정작 영구간은 3월달에 있잖아요. 그죠? 마치 영구간이 10월달에 있었던 것처럼 영구간은 3월달에 있어요. 그런데 바닥을 8월달에 그렸듯이 지금 바닥을 1월달에 그리면 2월달은 1구간이잖아요. 2월달은 1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9월달 그리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라면 2월달에 단타 칠 거예요. 1월달에 양봉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2월달에는 단타를 치겠죠. 하지만 단타예요. 완전히 들어 올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봤을 때 완전히 들어 올렸다. 그러면 T3 지지선이 2월달 저가보다 훨씬 더 높게 위치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가야죠. 아,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윗꼬리가 달리는 상태로 무너지면 3월달에 2월달에 저점을 깨면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삼전이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를 올리는 주력 종목이 두 종목이에요. 삼전이랑 하이닉스. 지금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핸들링하는 종목은 IT
종목들이니까 만약에 상승을 시도한다면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사야겠죠. 그래서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제 의지는 뭐 오르든 내리든 이건 제 능력으로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저같이 거북이 스타일의 모든 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런 상승은 구경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승을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게 2100까지 가주는 멋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도중에 자빠져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상승의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양봉 그리고 거래량을 줄이는 것까지 하면 네 가지예요. 반대로 하락의 세 가지 조건은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음봉의 거래량을 증가시켜요. 그죠? 세 가지 조건은 저점 낮추고 고점 낮추고 음봉이에요. 근데 지금의 월봉은 저점을 이미 낮췄고 고점도 아직 낮춰진 상태고 고작 양봉이죠. 그죠? 고작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를 보면 하락을 하기 위해 만든 봉이고요. 양봉을 보면 다음 달에 상승하기 좋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건 다음 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고가와 저가는 사실 이번 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번 달은 이미 망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달에 저점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봉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양봉으로 돌아야 다음 달에 이번 달 저점을 깨기가 어렵고 다음 달에 이번 달 고점을 깨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은 이번 달의 형태를 믿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번 달은 이거죠. 저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제로 논의를 했어요. 매수할 종목도 있었고, 예, 10월 달에 매수하자는 종목이 있었어요. 왜냐면 9월 달에 삼성전자를 거래했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매수하자는 종목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한 4거래인가 5거래일 만에 저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다 말렸어요. 거래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을 다 뜯어 말렸다고요. 그쵸? 말렸다고요. 왜? 너무 빠르다고. 지금의 하락은 너무 빠르니까 서두르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지금의 상황은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오르면 오를수록 좋다고요. 매수하기에 좋아져요. 왜? 저항을 더 위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저항은 지금은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리게 두세요. 이미 지금은 저항 위야. 2051은 무조건 저항 위이기 때문에 올리게 둬야 돼요. 따라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시점에서 내려요.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올려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떨어져.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다른 개인들도 다 들어가는 시점이고요. 그럼 코스피 지수에 보면 개인 매수 이렇게 뜰 거예요. 예. 매수하고 싶으시면 2020 밑으로만 사는 거예요. 지금의 구조는 2020 밑만 매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리예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에 관심을 가실 게 아니라 지금은 2050을 넘었기 때문에 월봉은 저항이고 저항을 틀 수 있는 건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매수하다가 어느 순간 매도로 딱 돌변하면 예, 월봉 시가까지 다이렉트로 가요. 그거 코인에서 경험하셨죠? 예? 코인에서 경험하셨잖아요. 이번 달 시가가 저항이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번 달 시가가 저항이었다고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막 들어 올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매수하고 난리가 난 거죠. 뭐 트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저항 위잖아요. 그죠? 분위기 엄청 좋았는데 그게 월봉의 저항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 고점을 못 깨면 나가리잖아요. 근데 지난달 고점까지 근처까지 살살살살 가는 척 하다가 하루아침에 왕창 빼가지고 시가 아래로 쑥 내려왔어요.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 예. 지금 코스피랑 똑같아요. 코스피도 시가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놀다가 지난달에 고점을 깨면 다행인데 지난달에 고점을 깨지 못하고 무너지면 나가리죠. 그러면 시가까지 다이렉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버티게 두세요. 잘 버티면 좋은 거야. 무너지면 재수 없는 거죠. 왜? 시간만 가니까. 위에 올라가서 버텨주면 다음 달에 고가 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올랐다가 떨어져서 시가 밑으로 내려오면 월봉이 윗꼬리가 달려요. 그 월봉의 윗꼬리가 달리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잘 버텨줘야 돼요. 지금은. 잘 버텨주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걸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고요. 이제 월봉은 설명이 됐어요. 월봉 설명하는데 50분 걸렸습니다. 이제 이제 주봉은 간단해요. 자, 주봉은 열렸습니다. 그죠? 네, 주봉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올라도 할 말 없고 내려도 할 말 없어요. 주봉은 올라도 할 말 없고 내려도 할 말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장대 음봉 뒤에는 저항이 발달 잘 하지 않고 지지도 잘 발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사실 주봉으로 보면 이게 갭상승이 좀 있었죠. 갭상승이 좀 있었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전주에 고점을 넘으면서 고가 투자 심도가 들렸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위아래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올라오려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올라와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돼야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주봉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다음 주는 사용이 불능, 그 다음 주에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주는 손댈 수 없어요. 왜냐? 월봉은 저항 위에 있고 주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둘 수도 있고 아래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까지가 방어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잘 버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상태를 잘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잖아요. 20일까지인가? 14, 15, 16, 17, 18, 19, 20. 예, 20일까지예요. 20일까지인데 20일까지는 지지가 없는 거예요. 예. 지지가 없는 거고 21일부터 21, 22, 23, 24, 25, 26, 27일까지 27일까지 T3 지지를 써요. T3 지지를 쓴다고. 그 다음에 28, 29, 30, 30일, 1, 2 그러니까 2월 2일까지가 T3 다음에 T4를 쓰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2일, 2월 3일, 2월 3일부터 2월 10일. 근데 그 사이에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2월 15일 안팎의 매수 기회가 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승세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2월 15일 안팎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만요. 날짜 확인해 볼게요. 캘린더 열고 캘린더를 열고 볼게요. 자, 다음 주에
그림을 아예 그립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죠. T3 지지까지 아니 T5 지지까지 만나는데 봉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4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예. 4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의 지지를 쓰는 데까지 총 4주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 이 4번째 봉까지예요. 4번째 봉까지. 이게 무너지고 나면 이제 월봉의 지지도 쉽지 않겠죠. 주봉의 지지가 추세가 끝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계속 잘 버텨준다면 우리가 추세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4주. 앞으로 4주란 얘기예요. 오늘이 13일이죠. 그러면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 그 다음에 21일부터 25일까지가 2주, 그 다음에 28일부터 31일까지가 3주예요. 1일까지, 2월 1일까지. 그리고 4주차가 2월 7일에서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은 2월 8일까지예요. 2월 8일까지. 그리고 2월 11일이 되면 이제 없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2월 달이 됐을 때 3거래일 만에 내려올 것 같아요. 3거래일. 네.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래를 주봉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대략 4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는 거래가 없죠. 이게 지금 T3 지지를 살릴 건지 죽일 건지는 다음 주에 봉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봉을 잘 그려놓으면 이제 그 뒤로 3주간은 추세선이 올라올 거고요. 만약에 잘못 그려놓으면 이제 저런 지지선의 위치들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좀 둔화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14일부터 18일이 아니라 21일 이후에 접근하셔야 돼요. 21일 이후에. 그러니까 월봉 저항 위에서 주봉 지지가 버텨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겠다 그러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주봉의 지지가 없어서 월봉의 저항이 눌러서 만약에 2050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지지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저항도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승하기가 힘들어지는 구조로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50 위에서는 월봉은 저항이니까요. 그럼 월봉의 저항이랑 주봉의 저항이 같이 눌러버리는 상황이 되면 쉽지 않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잠시 살펴봤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잠시 살펴볼게요. 아주 잠시. 자, 주식으로 가서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39,400원일 때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보세요. 지지선은 여기 37,000원대, 37,600원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선은 저항 T4, T5가 이렇게 있었는데 T4는 한 4만원 정도, 그 다음에 T5는 4,850원 정도에 있었어요. 저항이 두 개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이 45,500원이니까 예, T4 저항은 넘었고 T5 저항 근처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매수에 대한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달이 바닥이라는 거고, 그죠? 이번 달이 바닥이라는 거고 양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예,
얘가 완벽하게 양봉을 잘 만들어주면 다음 달에 노림수를 갖지 이번 달에 양봉을 완성할지 안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저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것 같아요. 혹시 삼성전자를 놓치게 되면 전혀 다른 종목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 이 45,500원의 주가로 봤을 때는 다음 달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저항이고요. 지지는 생각보다 아직 덜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환경만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양봉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이닉스를 볼게요. 하이닉스는 이미 저항 위로 올라섰죠. 자, 시가 61,300원에서 보면 예, 저항이 얼마냐? 저항이 62,350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6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00원 가까이 오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움직여도 지금 저항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은 비트코인에서 보셨어요. 월봉 위에 타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구경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기억을 하실 테니까요. 예, 지금 이후에 하이닉스는 메리트가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양봉으로 돌았을 때만 그나마 다음 달에 시도해 볼 만한 구조가 되는 거죠. 삼성생명 양봉 잘 그리고 있어요. 예,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부족해요. 이걸로 1.85 이러면 안 돼요. 쭉쭉 올라가야지. 예, 바닥에서 양봉을 그려주면 고맙겠어요. 저는 삼성생명이 더 좋아요. 예, 지금 매수가가 82,2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요 상황이면. 근데 위에 저항이 아직도 두 개나 잘 발달돼 있고요. 안 돼요. 더 올라야 돼요. 위에 저항이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 안 돼요. 예, 삼성생명이 그렇고 그 다음에 관심을 또 갖고 있는 CJ, CGV. 예, 요거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면 지난달에 TO 저항을 어쨌든 벗어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양봉으로 돌면 저항이 피차타고만 싸우면 되니까 괜찮아요. 요런 거 차트 잘 만들고 있어요. 그쵸? 다음 달에 이 정도만 되면 들리잖아요. 들리고 있어서 관심을 계속 가져볼 만한 종목이죠. 근데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관심이 가요. 아직요. 아직 지수가 자리를 잘 잡아야죠. 지수가 자리를 잘 잡아야 이런 종목도 갈 거 아니에요. 괜히 기관이 막 매도 던지고 그러면 덤탱이 써가지고 같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상황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려고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지수는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예, 아직 이 정도 수준으로는 2040선 밑에서만 매수를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월봉의 저항은 다음 달이 돼도 누를 거기 때문에 지금 1구간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달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아직 거래일이 22거래일 중에 8거래일밖에 안 지나서 아직 16거래일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더 신나게 날아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날아가 준다면 잘하면 다음 달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 올라간다고 해도 한 2100선에서는 아마 한 번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 2075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1.5% 내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보세요. 만약에 이게 상승이라고 확신이 드시거든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T3 지지선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달려들지 말지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월봉이기 때문에 주봉을 보고 그렇게 막 필이 꽂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봉에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저같이 월봉을 보는 인간은 이런 상황이 보면 그냥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됐죠? 이제 요거는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녹화를 중단해야 되죠. 자, 잠시 녹화는